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 대통령 누가 당선될 것인지를 정하는 곳은 서울입니다. 영남은 영남대로, 호남은 호남대로 특정 정당의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18대 국회의원이 당선될 때 저는 정말 한나라당으로서는 정말 이 당선되기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 도전했습니다. 중랑구 을이었습니다. 당시 현역 국회의원은 김덕규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5선 의원. 그렇지만 그때 김덕규 후보를 물리치고 제가 당선된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는 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됩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모든 구에서 이겼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가 서울 모든 구에서 휩쓸어버리면 대통령 선거는 끝납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노원구를 갔습니다. 노원구가 어떤 곳입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번이나 낙선한 노원병입니까? 그 지역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이준석 대표가 저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특히 지난번 가출을 2번이나 한 거는 정말 아무리 이준석이 변명을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준석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겁니다. 노원병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중랑을 해서 출마해봐서 아는데 강북에서도 다 같은 강북이 아닙니다. 노원병은 이 노회찬 후보가 당선됐던 곳입니다. 노회찬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표가 갈리면서 제가 18대 때 그 유명한 홍정욱 의원이 당선됐던 곳입니다. 그 뒤로는 계속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당선됐고 안철수 후보가 그곳에서 둥지를 텄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히 저쪽 텃밭에서 이준석은 3번이나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성적은 상당히 건접했습니다. 저는 다음 총선에서 이준석은 노원병에 출마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선거에도 이준석이 낙선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길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 이준석의 호랑이 굴에 오늘 이재명 후보가 갔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서울은요,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강북도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지금은 10억 넘는 집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실패를 해놓고 이재명 후보가 또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하는 듯한 유체이탈화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준석의 텃밭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의 눈물을 서울 시민들은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전부 다 집에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을 행복한 시민들의 도시로 다시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노원구에 가서 실패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부동산을 얘기하면 저희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서울 노원구에서 열린 노후 아파트 정책 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 주택 문제로 고통받게 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문재인 정권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는 한번 쉬어야죠. 자, 어쨌든 참 얼굴이 두껍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시민 중에서도 강북 시민이 많이 고통받는 듯하다. 정치라는 게 일관성 유지나 정치인의 신념과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관련해서 역사를 보니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됐고 강남 지역은 70년대에 지어져서 재건축이 허용됐으나 이 강북 지역은 80년대라 대상이 아니었고 그 후 안전진단 대폭 강화로 봉쇄된 것 같다.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이재명의 이유가 뭡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대로 계속 갔으면 됐죠.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이 제일 막중합니다. 이재명은 그래서 지금 사기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얼마나 서울 집값을 올렸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서울 시민들을 속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 두 채 가지면 뭐 고통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놓고 실제로 청와대나 공직자들은 두 채, 세 채 뭐 돈 왕창 벌고 청와대에 있던 모 씨는 매덕 뭐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국민들한테는 고통을 강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쁜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사과를 했지만 이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이유는 자기들은 뒤로 재미 다 보고 심지어 민정수석이라는 자가 자기 집값 부동산은 포기 못한다. 차라리 민정수석직을 사퇴하겠다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이재명이 노원구 이준석의 지역구에 가서 이런 소리를 하면서 노원 구민들한테 거짓말 사기를 칩니까? 이런 의혹이 듭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그 후에도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운영해 국민 고통받지 않도록 필요한 주택 추가 공급이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나름의 신념이 작동했겠으나 그 후에 공급 부족이라고 시장이 느끼게 됐다. 남의 말처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문재인 정부가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받게 해놓고 이제 와서 풀어주겠다?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재명 후보는 특히 더 좋은 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주택가격, 주택시장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지금이라도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주민주거 안정도 개선하고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할 성장의 한 축도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입에 번드르란 이런 말만 하면 뭐합니까? 문재인과 박원순이 서울 강북 구민들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서울 시민들 중에서도 강북 지역 주민들께 많은 고통 받으신 것 같아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보고 비판을 하든지 정말 사과한다고 했지만 이재명은 이 말 속에는 사과 진정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재명을 박으면서 노원구에서 다음에 한번 당선 한번 해보십시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